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정리하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각 과목별로 다뤄진 내용들이 여태까지 한 번씩은 출제가 된 만큼 출제 가능성이 없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모든 과목에서 다뤄지는 내용을 좀 충분히 숙지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상기 교수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공인중개사법이고요. 자, 이어서 이제 4장을 보셔야겠는데 4장부터가 중요한 단원이 됩니다. 이제부터가 보시면 이제 의무 단원이에요. 자, 이제 의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올 텐데, 일단 이제 크게는 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단원이고요. 단원 소개 한번 볼까요? 일단 의무 단원인데 문항수가 굉장히 많죠. 한 5개, 6개 정도 출제한다 그랬으니까 소 단원별로 하나씩은 다 나온다 그런 뜻이거든요. 일단 이제 어디서 나온 거 보니까 일단 확인 설명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 되고요. 두 번째 확인 설명했으니까 설명서를 써 주는 사항이 나오게 되죠. 두 번째 이제 거래계약 될 때 쓰게 되는 건데 바로 거래계약서 관한 사항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바로 금지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금지행위 해서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다음 배상 책임과 보증 설정 단원인데 대충 보시더라도 한 5개 정도 보이는 거예요. 자, 확인 설명,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 그다음에 금지행위, 배상 책임 정도 5개니까 물론 이제 그 외에도 더 있긴 한데 일단 문항수가 많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6개 정도 나오는 거구나. 중요하다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전체가 이제 의무로 돼 있기 때문에 의무 단원이 가장 분량도 많고 문항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이제 1절부터 하면 되겠는데, 자, 일반적인 말이죠. 일반적이다. 이제 일반적으로 해서 요거를 법 조문은 이제 29조를 말하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1번이 품위 유지라는 게 있고, 그다음 신호성실과 공정중개 있어요. 자, 일단 이 두 가지가 법 조문으로 얘기한다면 법률은 이제 29조 1항 규정을 말합니다.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품위를 지켜야 된다. 품위 유지를 해라. 신뢰할 수 있게 중개한다. 공정 중개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일단 여기 뜻은 자, 품위 유지한다든가 신뢰할 수 있게 공정 중개하라는 거는 모든 개공 등이란 표현을 썼지만 자, 두 사람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이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부여됐다는 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렸을 때 자, 품위 유지하는 것과 신호성실 공정 중개 의무는 우리가 공부했던 중개보조원에게는 부여된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제 두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개공과 소공한테 부여돼 있다. 하나 기억하시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선관 의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줄임말이에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줄인 표현인데 이건 민법상 의미도 이제 용어기도 하겠지만 이거는 바로 이제 법이 아니라 이건 두 개 법이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판례다. 그래서 법조문을 이제 써드린 이유가 이 두 가지는 이제 법 규정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선관 의무는 판례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선관 의무란 거는 공인중개사법상 규정돼 있지 않은 의무다 하나 기억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밀 준수 뜻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제 우리가 중개 활동을 하면서 알았던 의뢰인들의 비밀을 지켜라라는 뜻이겠는데 이건 이제 재밌는 게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한번 중개업을 하고 있다가 그만두었다면 더 이상 의무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그렇지 아니라 전현직 모든 업자들에게 의무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라든가 중개보조원 모두한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의무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평생 동안 의무를 부담하라 이 말이에요. 평생 동안 의무를 부담한다. 그게 이제 비밀 준수라는 뜻인데 그래서 일단 이게 의무의 한계가 없다는 것이죠. 어차피 이제 이게 많은 의무들이 말이죠. 중개업을 하고 있을 때야 의무이겠지만 그만두면 더 이상 의무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비밀 준수만큼은 평생 동안 의무를 지켜라라는 뜻으로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위반하면 뭐가 될까요? 위반하면요. 행정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그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죠. 형벌을 받는다. 그런데 밑에 이제 이게 뜻이 항상 벌을 받는 것인가? 그건 아니고요. 여기 밑에 보니까 반의사 불벌죄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건 형법상 용어라서 그런데 자 이렇게 이해할게요. 원칙은 처벌할 수 있어요. 벌을 줄 수 있는데 피해자가 나는 괜찮습니다. 그 사람 벌을 주지 마세요라고 밝히면 벌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일명의 우리 형법상에서 반의사 불벌죄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피해자의 명시, 밝게 표시했다. 어떻게 해요? 처벌 불원 의사. 나는 괜찮습니다. 그 사람 벌 주지 마세요라고 밝혔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용어상 조금 주의하실 게 뭐냐면 자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벌을 줄 수 있는 죄가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친고죄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이 의미가 다릅니다. 앞에 이제 반의사 불벌죄라는 거는 원칙은 벌을 줄 수 있었으나 피해자가 원치 않겠다면 못 주는 거고 벌을 못 하는 거고 친고죄라는 건 그게 아니라 처음에 원칙은 벌을 줄 수가 없어요. 피해자가 원하에만 고소 같은 게 있어야 벌을 줄 수 있거든요. 용어상 차이를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하나 정도를 보면 되는데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제2절 금지 행위죠. 여긴 중요합니다. 금지 행위는 항상 출제가 되고요. 여기는 문제 숫자를 따지면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하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정 형벌에도 얘가 이 금지 행위가 나오게 되고 행정 처분 때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서너 개 파트에서 나오는 단원이 되죠. 중요한 단원이 되고요. 그럼 이제 다 합쳤을 때 문항수를 따지면 약 한 4개 이상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되는데 일단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는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중요하다는 말이죠. 자, 일단 뜻을 볼까요? 하지 말아라. 이제 부작위 또는 뭐 소극적이라고 하죠. 해서 안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법조문은요. 33조 제1호 내지 7호 7개 호로 되어 있거든요. 자, 7개 하시면 돼요. 7개가 안 되는 거로구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 금지행위가 개공 등은 이 33조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안 되고 만약 이를 위반했다면 행정처분과 형벌을 같이 받아요. 병고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행위자가 누구냐고 할 때 가령 그 행위를 한 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이면 행정처분은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되고요. 형벌을 따라 받게 되는데 이 형벌은 그 호에 따라서 형벌 종류는 틀려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위반된 자가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했다고 하더라 이러면 마찬가지 이자의 자격이 정지가 되고 형벌을 같이 받거든요. 형벌 종류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제 그럼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시게 되겠고 위반했다 그러면 처분도 받으면서 형벌을 다 받게 되는 거구나. 좀 무섭다 이런 뜻이죠. 내용 볼까요 이제부터? 자, 먼저 1호입니다. 1호 보니까요. 자, 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마라 이랬군요.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말아라. 그럼 중개 대상물이 우리가 배웠던 5개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토지 등 5가지인데 그것을 매매를 업으로 하지 말랍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게 매매하냐 아니냐의 문제는요. 요 밑에 판례 하나 볼까요? 자, 이제 여기 보니까 매매인가 아닌가 여부라는 거는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이거죠. 이렇게. 자, 이 용어를 참 자주 씁니다. 판례에서는. 자, 사회 통념 또는 뭐 객관적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거든요.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사회 통념상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매매의 의미 안에 사실은 이제 교환까지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법 이제 배우실 때 나오겠지만 계약법을 배울 거란 말이에요. 거기는 교환은 매매를 준용한다 그래요. 따라간다는 거죠. 따라가니까 갖다 보시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조문상에서 매매를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교환도 포함되어 있다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거래라고 말할 때 매매가 있고 교환이 있고 임대차가 있어요. 임대차 안 보이죠? 그러니까 받고 이게 뭐가 될까요? 자, 임대업은 업으로 가능하다 이거예요. 매매 교환이 안 될 뿐이니까 임대는 할 수 있더라. 매매나 교환이 안 되는구나 하는 뜻이겠고. 그다음에 2호가 넘어가시면요. 자, 2호 보니까 여기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임을 알면서라고 그랬고 미리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 사람한테 의뢰를 받는다든지 또 뭐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래서 자, 일단 뭐 뜻은 어렵지 않은데요. 상대가 무등록이에요. 그거 같이 일을 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업무를 같이 말아라 하면 절대 그럼 이제 알고 있다는 뜻이겠고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3호가 가장 중요한 호의 하나가 되겠네요. 3호가 판례가 가장 많아요. 대법원 판례가 가장 많은데 일단 자 여기서 자 1호 이거 위반하면요. 이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그다음 2호 역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3호 마찬가지입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공통이죠. 자, 내용 볼게요. 자, 한돌 초과해서 중개 보수나 실비를 받은 거예요. 자, 중개 보수의 초과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초과했다. 뒤에는 뭐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판례가 가장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 판례가 있는데 몇 개 볼까요 한번요. 자, 관련 판례에서는 가장 잘 출제하는 게 바로 3번입니다. 당좌수표 판례 나오죠. 당좌수표. 이제 여기 보니까 한도를 초과하는 액면가 수표를 받았어요. 당좌수표를 받은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말이죠. 받는 그 순간 이미 이건 금지 행위예요. 받는 순간부터 금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요. 그 뒤에 예를 들어서 그 뒤에 만약에 자, 수표가 부도가 된 거예요. 부도 처리됐다. 또는요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죄는 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받는 순간 금지됐기 때문에 그 뒤에 수표가 부도 처리됐다고 하더라도 금지 행위고
돌려줬다 하더라도 벌을 받는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오다 보면 이제 위에서 보니까 착오를 인정한 안달에 썼죠. 착오를 인정 않겠다는 뜻은 아파트 분양권을 중개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주택이니까 조례를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조례를 잘못 해석했어요. 잘못했다. 그런 바람에 초과했다고 하자. 이 경우도 정당한 법률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몇 가지 우리 판례를 통해서 이제 보수가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 몇 개 나오는 게 있는데, 자, 이게 분양 대행료는 중개보수가 아니다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앞서 이제 그 겸업을 본 바가 있었죠. 바로 지난 시간에 이제 겸업 종류 봤었는데, 거기 뭐 이제 분양 대행, 뭐 관리 대행 등등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 그로 인한 그 행위 자체는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보수 또한 중개보수로 보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분양 대행 관련된 그 돈은 중개보수가 보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몇 가지 이제 판례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계속 같은 판례가 종복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려보시게 되면 4호입니다. 이제 4호는 간단한 내용인데요. 이 4호가 4호까지 이제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가 되고요. 어떤 중요한 사항을 거짓말했다는 뜻이에요. 거짓말을 속였다 이런 얘기죠. 뭐 사위적 언행, 기망행위 등으로 표현을 쓰죠. 그래서 판단을 그르치게 한다는 뜻이 있게 되고요. 뭐 판례도 하나 이렇게 나온 게 있네요. 그 중요 사항이 무엇이냐라는 거는 중요 사항이 뭐라는 거는 그 가격뿐만 아니라 그에 관련된 사항들도 중요 사항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정도 내용이 보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5호서부터 이건 이제 5호인데 5호서부터가 5, 6, 7 요 세 가지 호가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유가 됩니다. 자, 5가 뭐냐면 자, 법령에서 양도 등이 금지가 된 부동산 분양 관련된 증서를 중개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 매매를 하지도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 증서부터 파악하셔야 되는 게 이 증서가 뭔가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딱지라 보통 부르는 게 있어요. 입주권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다음 청약 각종 예금 증서 등을 말하거든요. 뭐 이제 주택 청약 부금 증서 등등을 말하는 건데 그런 증서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 금지가 돼 있다 그랬을 양도할 수 없다 그랬을 테니까 그런 증서를 중개하는 것도 금지고 더더군다나 그거를 직접 사서 되파는 것도 역시 금지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뭐 일명 이게 뭐 재개발, 뭐 입주권 등을 말한다든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뭐 주택 청약 예금 증서 등등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보니까 판례 보자고요. 자, 분양권은 이 법에서 말하는 증서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지금 자, 판례 하나 보이는 게 있는데 요 첫 번째 판례는요 상가예요. 이건 상가 분양권 판례입니다. 그 상가 분양권은 증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분양권이라는 표현을 쓰면 주택이건 상가 등 간에 그건 증서로 보는 것이 아니라서 중개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다음 6호가 되는데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보일 거예요. 자,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도 금지했고 두 번째 쌍방 대리도 하는 것도 금지했죠. 그럼 이제 직접 거래 볼까요? 상대가 누구냐면 나에게 개공인 나에게 팔아주세요라는 등으로 의뢰가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지 마라 이렇게 됐죠. 그럼 우리 의뢰인이 누구까지냐 보니까요. 우리 판례에 따르면 그 의뢰인의 범주가 어디까지냐? 일단 부동산 소유자, 당연하죠. 그로부터 사무처를 위탁받았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그다음에 이제 수임인까지가 전부 포함시켜서 의뢰인으로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 부동산의 소유자, 그의 대리인, 수임인 그들과 직접 거래하지 마라. 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직접이니까 뭐 사도 안 되고 팔아도 안 된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럼 다시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의뢰의 내용에 따라서 중개만 해야 되지 직접 거래할 수는 없다는 뜻이고 직접이 안 되니까 그럼 뭔 될까요? 간접은 가능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업자를 통해서 샀다든가 다른 사람 통해 파는 건 되겠지만 직접 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 뜻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직접 거래에 대한 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쌍방 드리는 뜻은요. 이제 예를 들어서 갑이란 자가 이제 매도 의뢰인입니다. 부동산을 팔아주세요 했겠죠. 가운데가 이제 개공이고요. 개업공인중개사. 그다음 병이란 사람이 매수 의뢰인이라고 이해하셔 보세요. 그러면 이제 팔아주시오, 팔아드리죠. 자, 그러면 팔아줘야 되는데 매도인이 하는 소리가 내가 바빠서 그러니까 내 인감도장, 내 등기 권리증을 다 넘겨주고 위임장도 줄 테니까 파는 것도 다 해주고 모든 걸 다 대신해 주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네 해드릴게요 이랬거든요. 그러면 자, 어른 개업공인중개사이면서 모든 걸 다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갑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그럼 대리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하는데 문제는 자 이제 병이란 자가 매수인이거든요.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나도 모든 걸 다 해주세요. 위임장 다 써드릴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갑도 대리하고 있고 병도 대리하고 그럼 을은 말이죠. 개업공인중개사이면서
매도인의 대리인도 되고 매수인의 대리인도 되는 거라고요. 양쪽을 다 대리할 수 있죠. 다 대리하게 되죠. 자, 그거는 금지예요. 그러니까 매도인을 대리하건 매수인을 대리하건 한쪽은 대리가 되지만 양쪽을 다 대리하는 것은 금지시켜놨어요.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모든 걸 혼자 다 한다면 말이죠. 이 거래 내용도 이들은 모른다고요, 잘. 그러니까 투기 우려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양쪽 다 대리할 수는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 두 가지입니다. 직접 거래 금지했다, 쌍방 대리 금지했다. 마찬가지 이게 5호 규정이 6호잖아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세가 되는 거고요. 자, 쌍방 대리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시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일방 대리를 금지할 수는 없으니까 쌍방 대리 금지한다. 자, 마지막에 7호가 되는데요. 이거 7호가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탈세, 조세 포탈이죠. 탈세 목적으로 해서 소유권 보전 등기나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등을 중개하는 등 전매가 제한되어 있는 부동산을 중개하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제 어떤 큰 의미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이제 뜻이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낼 목적이죠. 세금 안 낼 목적을 가지고 등기를 안 하고 그냥 되파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갑이란 자가 이제 토지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현재 갑의 명의로 등기부상에 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을한테 팔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을도 예를 들어 병한테 팔았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자, 이제 갑이란 자가 토지를 처음으로 취득한 자라고 한다면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하게 되거든요. 자, 어쨌든 등기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팔았어요. 그럼 팔았으니까 을은 뭘 해올까요? 을의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해올 거라고요. 그다음 샀어요. 또 되판다. 그럼 다시 또 병도 이전 등기를 해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부동산을 팔면 이전 등기를 해가면서 파는 게 기본이고 원칙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인데 보니까 자, 을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부동산을 샀어요. 그러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하고 바로 되팔죠. 병에게. 그래버린 말입니다. 자, 등기부상에 을은 없어요. 없고 갑 다음 바로 병 명의의 등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갑의 중간에 안 보이죠. 빼먹었어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세금 안 내려고 그래요. 탈세 목적이거나 아니면 자, 을이 사업가인데 지금 사업가인데 뭐 부도나기 직전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재산에 막 압류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걸 피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그래서 이제 압류라든가 그걸 피할 목적이기 때문에 의도가 불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갑과 을, 병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행위를 중개하지는 마라 이런 뜻이에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 행위 자체는 이제 금지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디냐면요.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상 금지인데 그건 뒤에 배울 거고요. 여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는 걸 중개하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탈세 등 목적을 위반으로 해서 이전 등기 등을 하지 않고 부동산을 파는 걸 중개할 수는 없다. 그걸 중개했다면 처벌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말이죠. 자, 이때 을 이자를 전매자라 부르거든요. 전매하는 사람이란 뜻이겠죠. 이 사람이 전매 차익이 있건 없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판례 보이시죠? 이제 자, 이렇게 보니까 전매 차익은 기준이 아니다. 중요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전매한 자가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고 할지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중개하면 금지한다 그 뜻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금지행위 정리하셨겠고요. 자, 금지행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위반하면 벌칙을 형벌과 행정처분을 같이 받으니까 정리가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3절 가볼까요? 3절은 이제 확인 설명과 거래 계약서 관련된데 여기는 자 볼까요? 자, 가장 의무 파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볼 수가 있고요. 자, 확인 설명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거래 계약서 작성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자, 여기서 내용 보시니까 확인 설명이죠. 확인 설명하는 거 하나. 주로 이제 설명 사항이 무엇인가 묻고요. 그다음 설명서 서식이 나오는데 양식으로 하나 묻게 되고요. 그다음 거래계약서 하나 이렇게 주로 묻게 돼서 보통 3개 정도가 출제가 돼요. 3개 몇 점입니까? 하나가 2.5점이에요. 하나가. 그럼 7.5점? 어우 대단한 단원지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내용 들어갈까요? 이제 표를 보시면 3가지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여기는 이제 언제, 누가, 어떻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앞에는 확인 설명, 여기는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거든요. 자, 언제 보세요.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이렇게 되죠.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자, 먼저 확인 설명은 이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해야 되니까 의뢰가 들어왔어요. 자, 땅 팔아주세요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누군지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잘 해줘야 한다고요. 그게 확인 설명이라고요. 확인 설명 언제부터 하는 것이냐면 팔아주시오 의뢰가 들어온 때부터 하죠. 언제까지? 팔아줄 때까지. 다시 말씀드려서 거래계약 될 때까지고. 자, 그다음에 이제 누가 해야 되는가 하니까 둘 다 할 수 있어요. 자, 개업공인중개사, 이건 아예 의무죠, 의무. 의무고요. 이 소속공인중개사는요,
항상 의무가 아니라 그가 업무를 주도하고 있을 때는 그게 의무가 돼요. 그러니까 업무 주체에서 개공이면 반드시 무조건. 그런데 소공이면 본인 업무를 할 때만. 그럼 누구에게? 자, 이건요 확인 설명하는 거는 사겠다는 사람이잖아요. 사겠다는 사람 바로 취득하는 사람한테 하면 되는 거고요. 어떻게 해요? 각종 근거 자료를 제시한다고요. 근거 자료. 이건 이제 각종 근거 자료를 제시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등기 권리증,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그다음 지적도, 뭐 임야도, 토지 이용계 확인서 등이 있다고요. 그리고 공적 정보를 보여주라는 뜻이고 이제 말로 하는 것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쭉 내려와서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하지 않으면 여기 보면 틀립니다. 자, 설명 안 했을 때 대상자에 따라 틀리죠. 자, 개업공인중개사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고요. 굉장히 세요, 그죠? 이건 이제 등록 관청에 부과하는 건데 그러나 소속 공인중개사였다면 자격을 정지합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 위반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요. 자, 두 개 비교해 두시겠고, 그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서하고 여기 저 보세요. 자, 두 개의 서류를 작성하자 이거죠. 두 가지 서류를 작성하자. 그럼 이 두 개는 때가 같아요. 언제입니까? 바로 거래 계약이 체결된 때 똑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두 장을 계약되면 씁니다. 누가요? 당연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이건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으니까 뭐이겠어요? 권한이죠, 권한. 그럼 자, 설명서와 거래계약서 다 썼어요. 줘야죠. 누굴요? 예, 쌍방 당사자 다 줘야 되죠. 매도인, 매수인, 쌍방 다 준다. 그럼 이제 작성해 볼까요? 하는데 양식 있냐의 문제 나오죠. 자, 확인 설명서는 양식이 있어요. 여기 이제 모두 네 종류의 양식이 있게 되는데요. 그러나 거래계약서는 아직은 양식이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확인 설명서에 네 종류가 있고요. 근데 거래계약서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으나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 서가 붙으면 뭐 하겠습니까? 작성했으니까 서명 날인해야 되죠. 자, 여기서 쉼표 찍힌 게요. 이거는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되는 게 실제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이거를 서명 또는 날인 그럼 이건 틀려요 또. 이제 밑잘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야 의무지요, 뭐. 근데 이제 이 소공은 말이죠. 그가 업무를 했을 때만 의무가 됩니다. 업무를 함께 했을 때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세 개 비교해 보셨겠고, 그다음에 이제 작성해서 나누어줬죠. 그럼 이제 보관도 해야 되거든요. 연수가 다르죠. 확인 설명서는 3년 보관, 그러나 거래계약서는 5년간 보관. 연수가 틀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들어오시면 이제 안 했을 때요. 안 했다.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확인 설명서 밑에 볼게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했다고 하자. 업무 정지가 되고요. 소속공인중개사면 또 자격의 정지. 사실은 이제 벌칙 사안은 지금은 기초 우리 과정이다 보니까 지금은 좀 뭐 나중에 볼 수 있을 테니까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내용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로는 내용을 보는 것이겠지. 이 벌칙은 뭐 나중에 할 수 있어 얼마든지 또 뒤에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세 개를 한 내용을 봤고요. 그다음에 이 설명 사항과 공개 사항이랑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전속 계약을 공부해야 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두 번째 이제 거래 계약서 나와요. 자, 거래 계약서인데 거래 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내용 보자고요. 이제 문제는 안 했을 때 제재부터 볼게요. 자, 그가 소속 공인중개사면 자격 정지가 되고요. 개업 공인중개사면 업무 정지니까 거래 계약서 그럼 뭐예요? 그냥 정지죠. 정지예요. 정지인데 다만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기재했다든가 뭐 계약서 내용을 거짓말로 썼다는 뜻이겠죠. 아니면은 이제 이중계약서인데 우리가 흔히 실무에서는 이제 뭐 다운계약서라 주로 표현을 해요.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라는 표현도 쓰게 되는데 그런 경우라면 이제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계약서 그러면요 거의가 정지인데 거짓 기재한 것과 다운계약서 쓴 것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방금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없다고 했거든요. 볼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이 기재 사항이 중요해지죠. 9가지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뭐 나중에 외우더라도 말이죠. 자, 일단 인적 사항의 인자, 물건의 표시, 민적 사항이야 뭐 이제 뜻이 아실 거 있겠고 표시가 뭘까요? 뭐 이제 건물이면 면적, 구조 등등을 말할 테고 뭐 이제 지목 등이겠죠. 자, 계약을 한 날짜, 그다음에 이제 돈에 관한 사항이 쭉 나오게 되죠. 그다음 넘겨준다, 인도. 넘겨주는 걸 언제 할래? 인도. 그다음에 이제 권리 이전을 또 언제 할 것인가? 요건 주로 이제 소유권을 말하니까 권리를 언제 넘겨줄 것인가? 그다음 조건이나 기한이 있다면 이제 조건이나 기한. 확인 설명서 언제 써줬냐? 설명서.
보다 우리가 이제 그 밖이니까 이걸 그 밖이나 또는 뭐 기타 같은 용어 동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자 닦게요 이렇게. 그래서 연결해 볼까요? 인물, 계거, 인권, 조설기로 외우시는 거예요. 왜 외워야 되냐면 서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차를 묻는다고요 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9개 외우셔야 되는 사항이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 이제 배상 책임과 보증 설정인데 배상 책임은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물론 이 책임이 이제 누가 지는 거냐? 당연히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배상 책임을 져라 이런 뜻이 되죠. 자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말이죠. 배상 책임을 지우게끔 강제한 제도가 있어요. 아예. 자 그게 바로 뭐냐? 보증 설정을 하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어떨 때 책임질까였과 책임져야 되느냐 원인도 나오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보증 설정은 어떨 때 보증 설정하는 것이 문제인데 여기 일단은 이제 하나, 2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 이제 최소 하나 이상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배상 책임지는 원인이 뭐냐 그에 따라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며 어떻게 또 이제 보증 설정해놓고 물어주느냐의 문제인데 이 단어부터는 이제 일단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음 강 넘겨서 진행해 보기로 할 텐데요. 자 배상 책임부터 해서 다음 강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기 교수님의 열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또 금지 행위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이 단원에서 출제되는 문항수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또 그만큼 복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나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